네, 금요일 날은 ETF 시장도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KB자산운용의 금정섭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ETF 시장 수급부터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주간 그 수급 쪽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주간의 코스피 지수는 한 4.2%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도 한 6.6%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렇죠. 주간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이런 코스피, 코스닥 같은 그 대표 지수 하락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 두드러졌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1위를 보시면 코스닥 150이 한 997억 정도, 그다음에 코덱스 200이 한 877억 해서 대표 지수의 그 저가 매수가 상위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좀 특이한 사항은 최근에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채권 선물 인버스 상품들이 좀 크게 좀 늘었습니다. 여기 네. 5년 추정 인버스 관련 상품이 한 600억 정도 늘었고요. 순위에 들지는 않았지만 국채 3년 인버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0억 정도 늘어서 정리하면 한국 시장에 있는 ETF는 대표 지수 저가 매수하고 금리 상승에 대한 채권 관련 상품들이 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제 반대쪽을 보면은 이제 그러면 어느 쪽에서 매도가 많았냐를 보면은 네네. 시장이 빠졌을 때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인버스 상품이 좀 크게 늘었는데요. 인버스 상품이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늘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반등했던 차이나 전기차 쪽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세가 좀 있었던 MSCI 코리아 쪽에서 주간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은 한국하고 유사한데요. 미국 시장도 사실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S&P 500 같은 그 전통 산업군 관련된 대표 지수 쪽에 저가 매수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좀 특이한 거는 밑에 보시면은 블룸버그 1에서 3년짜리 뭐 T빌 같은 이런 단기 채권 ETF들이거든요. 네네. 단기 채권 쪽에 시장이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좀 쏠리는 형태의 매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이 전체적으로 유입 금액만 나오다 보니까 주체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기관 네네.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뭐 사거나 팔거나 한 ETF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동향을 보시면은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대표 지수 위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들은 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 이제 그 증권사 쪽인 금융투자 쪽이 좀 매수가 많이 잡힙니다. 근데 ETF 쪽은 그 주식과 달리 약간 좀 조심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금융투자라고 하면 증권사일 텐데요. 인버스 쪽에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이런 형태들이 보이는데 네. 사실은 반대 방향의 투자 주체인 개인들이 인버스를 사게 되면은 금투 쪽에서는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융투자는 좀 제외하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는 사실 최근에 좀 저가 매수 쪽으로 대표 지수 이외에는 특별한 좀 뚜렷한 그런 특징은 없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는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면 당연히 팔고 팔면 당연히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한 주간 수익률로 좀 ETF 시장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그 수익률을 잠깐 살펴보시면 특징적인 거는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네. 원유 가격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원유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원유 선물 인버스 쪽의 성과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대략 주간 한 10% 정도의 수익을 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그 섹터 중에서 좀 두드러지는 바이오 섹터 쪽이 계속 좀 성과가 좋게 나타나서 바이오에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S&P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주간 9.3%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나머지는 원유 가격 하락과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태양광이라든지 글로벌 수소라든지 이쪽 상품들의 성과가 좀 좋았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위 수익률을 보면 이제 반대겠죠. 원유 쪽에 투자하는 에너지 섹터 쪽의 성과가 굉장히 열악해서 마이너스 10% 정도의 수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섹터로는 반도체 이런 관련된 섹터들이 성과가 좀 악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잠깐 살펴보시면 네. 국내랑 크게 다르진 않을 텐데요. 선물 관련된 원유 선물 쪽의 성과들이 좀 좋은 게 있고 두드러지는 거는 미국에 굉장히 많은 바이오 섹터들이 있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바이오 섹터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1.5%에서 8.2%까지 전부 바이오 섹터인데 특징적인 거를 보시면은 저희가 수익률 상위 ETF를 특히 미국 쪽을 보다 보니까 네. 바이오라든지 이런 일부 성과 좋은 섹터를 제외하고는 한국물을 포함한 이머징 섹터 쪽엔 아직 하나도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상위 한 30개 정도에. 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보시면은 그 머니플로우 쪽을 보더라도 이머징 쪽, 특히 한국물 같은 경우도 한 2,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쪽에는 아직 크게 자금 동향과
그런 특징적인 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 시기에 ETF 활용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올 때 활용할 만한 ETF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채권 ETF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사실은 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제 자산을 이제 분산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시장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선진국 주식이 좋으면은 사실은 이머징이 좀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분산 효과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좋은 그 자산군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네. 선진군, 이머징, 더더군다나 채권까지 같이 깨지게 되니까 사실 잘 보이지 않는데 오늘 제가 좀 추천드릴 상품은 역발상으로 채권 중에서 변동성을 극대화시킨 좀 장기 채권에 좀 사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추천 종목은 KB스타 국고채 30년 인핸스드라는 종목인데요. 인핸스드라는 종목은 뭔가 수익을 좀 더 낸다라는 개념이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국고채 30년 세 종목을 산 이후에 그 국고채 30년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겁니다. 그래서 국고채 30년에 한 1.3배 정도 레버리지가 걸리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 ETF를 보유했을 때 연간 지금 금리가 좀 올랐기 때문에 연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현재 한 4.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 네. 네, 4.1%까지 올라와 있고 이게 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깨지고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먹을 텐데 잠깐 여기 차트를 보시면 되게 재밌는 차트인데요. 최근 1년 동안에 그 제가 추천드리는 KB스타 국고채 30년 상품과 코스피의 수익률을 비교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동기간에 28% 빠졌을 때 채권인데 마이너스 34%가 빠졌습니다. 약간 레버리지가 걸려 있는 것도 있지만 금리가 급격히 상승되면서 민감도가 높은 장기 채권이 굉장히 수익률이 악화됐거든요. 네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를 저희가 10만 원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7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미국하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한 1.75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되면은 뭐 한 3.5%까지 미국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한 2.75에서 한 3% 정도 보고 있는데 그것들이 반영돼서 이제 주가가 이제 굉장히 빠진 상태여 있는데 네. 향후에 그 금리가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레벨이라면 현재는 좀 매수해볼 만하겠다. 그리고 매수를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연 한 4% 정도를 기대하면서 사실은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다가 보면은 마지막에는 사실 경기 침체 이슈까지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되면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장기적으로는 하락하게 된다고 본다면은 네. 현재 수준에서 분할 매수했을 때의 지금 수준이면은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채권으로 두 자릿수를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악화된 상황이라면 반대로 역발상적으로 네. 하반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맞습니다. 국채 시장에서. 더군다나 여기는 아까 인핸스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레버리지의 개념도 살짝 들어가 있어서 채권 수익 중에서는 좀 더 크게 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발상적인 투자를 또 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KB자산운용의 금정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